하늘과 땅은 늘 함께이다. 그러나 서로를 넘나들 수 없는 태고적 운명을 천형처럼 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름을 바꾸어도 변하지 않을 진리, 천상과 지상은 엄연히 다른 세계인 것이다. 나무는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신령스런 우주축이었고,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의 존재는 천신의 사자로 여겨져 왔다. 그 하늘새가 우주나무와 만나 새로운 비상을 꿈꾸니 우리는 그를 솥대라 불렀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류리 마을의 지난 겨울, 때마침 눈이 내린 정월의 한복판. 고즈넉했던 농한기의 농촌 마을이 모처럼 분주하다. 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남정네들이 총동원된 눈발 속에서의 작업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새끼줄 꼬기, 이른바 용줄 꼬기다. 이렇게 세 개를 감아갖고 네. 요놈으로 하나를 만들어. 아,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또 그렇게 해서 세 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9개가 필요해지는. 예. 그래갖고 세 줄을 가지고 이제 미니까. 예. 장갑 갖고 장갑. 시린 손끝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작업은 남정네들의 신명나는 손길 속에서 점심 무렵 여러 갈래의 기다란 새끼줄을 만들어내는데, 총 9가닥의 새끼줄은 3가닥씩 하나로 꼬아져 좀 더 두꺼운 3개의 새끼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3가닥의 줄은 종래에 거대한 용처럼 웅장해진 하나의 용줄로 합쳐지게 된다. 한아름이나 되는 용줄이 완성될 무렵,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때맞춰 서울로 나가 살던 내류리 향후의 사람들이 당도했다. 그리고 남녀로 편을 가른 승부의 시간.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된다는 내류리의 대보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올해 역시 지는 편도 이기는 편도 만족스러운 여장부들의 승리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 거대한 용줄은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어깨춤에 실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게 된다. 각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일종의 지신받기다. 한 해 동안의 무사한 영과 풍년의 기원을 담은 용줄 돌기는 해걸음이 되어서야 마을 입구 당산터로 이어진다. 용줄 돌기의 마지막 과정은 당산제의 절정이나 다름없는 당산 옷 입히기. 풍물패의 징과 꽹과리 소리가 당산터를 맴도는 동안 장정들은 용줄을 들고 당산 주위를 빙빙 돌며 용줄을 감는다. 지난해 묵은 소망이 담겨진 남루한 옷을 벗고 당산은 새로운 기원을 담은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옷 입히기가 끝나면 당산 앞에는 푸짐한 제사상이 차려진다.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바라는 내류리 사람들의 정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곳. 그 중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솥대다.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장대와 장대 끝에 앉은 새.
이 낯선 듯 친근한 솥대라는 존재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음력 정월이면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에서는 심심치 않게 솥대를 깎는 촐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집끼리 쌀 한 대 반씩 걷었어. 한 대 반씩. 네. 걷어갖고 대개 소나무를 깎아 만드는 나무새는 마을 입구 장대 위에서 한 해를 나게 되는데 한 해 동안 마을 지킴이로서의 임무를 다한 나무새가 고단한 날개를 접고 새로운 솥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정월대보름의 솥대 당산제를 통해서인 것이다. 산지인가 정말 길고 굳은 나무를 골라 장대를 다듬는 일도 이 무렵 함께 행해진다. 마을의 소신이 될 나무새가 마을 안팎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도록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기 위함인데 완성된 솥대 둘레에 부정을 멀리하기 위한 한지와 금줄이 둘러지고 나면 비로소 솥대 세우기가 시작된다. 오늘 들어. 여럿이 힘을 합쳐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길 수차례. 대부분 노인들만 남아있는 탓에 장대를 지탱해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해마다 솥대 세우기를 거르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동네에서는 군인 가가지고 시사람이나 전사자가 있어. 근데 이 동네는 전사자가 없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맘마치 이제 옛날 관행 그대로 이제 유래 그대로 지켜나오는 그 은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복을 기원하고 화를 멀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은 마을 곳곳에 수많은 신앙 대상물들을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솥대다. 솥대는 당산목이나 돌선앙, 장승 등과 마찬가지로 기복을 위한 마을의 신앙 대상물로 존재해온 것이다. 솥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혀서 만든 마을의 신앙 대상물입니다. 흔히 이 솥대는 마을 신앙에 있어서 하당신 또는 그 주신으로 모셔집니다. 이 솥대는 원초적 의미에서 볼 때 우주나무로서의 그 솥대 그 기둥과 그리고 그 위에 까마귀나 오리라고 하는 천신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를 안침으로써 그 두 가지 요소 우주나무와 하늘새의 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솥대의 기원은 농경문화가 본격화된 청동기 시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솥대 문화가 전해지는 곳들이 대부분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농촌 지역이란 것이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솥대를 다른 하당신들과 구별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공동체 문화다. 본래 솥대 문화는 시베리아와 중국,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이르던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였다. 그 광범위했던 솥대 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솥대는 북아시아의 솥대와는 좀 달리 샤머니즘과의 관계는 좀 희박하고 오히려 농촌 마을에 있어서 중요한 하당신 또는 주된 신으로서 모셔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북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사회주의의 어떤 정치적인 핍박과 억제를 받는 가운데 민간신앙의 전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한국은 비교적 북아시아에 있어서 민간신앙이 온전히 전승될 수 있었던 유일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 원형이 간직되고 있는 솥대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의 쌍조석간 당산은 기둥과 새가 모두 돌로 이루어져 있다. 돌은
그 견고함과 육중함이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 하여 신앙대상물의 소재로 환영받아 왔는데, 이러한 돌 솥대형은 전라북도 부안과 전라남도 지역에서 흔히 보여지고 있는 당산 형태다. 돌 대신 나무로 만들어진 솥대가 홀로 선 솥대 단독형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강원 영동 지역 솥대의 전형이다. 이 경우 다른 하당신들과 함께 세워지는 경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솥대 당산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솥대와 다른 상당신들과의 복합형. 대체로 마을 입구에 돌탑이나 장승과 짝을 이루어 세워지곤 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전국 각지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방의 솥대는 대부분이 장승과 함께 세워지는 솥대 장승 복합형을 보이고 있다. 솥대를 이루는 장대와 장대 끝에 새 한 마리. 그 속엔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 지난 3월 충남 부여시 은산면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은산 별신제가 있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는 별신제는 토속신앙과 군대의식이 가미된 독특한 민속 행사로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게 된다. 별신제의 이틀째 날엔 별신굿을 앞두고 신을 맞아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내림의 매개로 쓰여질 나무, 즉 진대를 베는 일이 행해진다. 진대를 베는 장소는 신당에서 20리 안에 자리한 방향 좋은 산기슭. 이곳에 당도한 행렬은 진대목 주위에 깃발을 세운 후 삼배로서 산신께 진대배기의 시작을 고한다. 별신제 전에 미리 선정해 놓은 진대목은 높이 3m, 지름 3cm 정도의 곧은 참나무로 그해 애군과 손이 없는 마을 사람으로 정해진 제관들에 의해 베어지게 된다. 백여 명에 달하는 행렬의 참가자들은 진대배기를 마친 후 마을로 내려와 화려하고 엄숙한 행진을 이어간다. 베어진 진대목도 이 행진에 함께한다. 모두 4그루가 베어지는데 마을의 동서남북 사방에 세워지기 위함이다. 마을에 당도한 진대목들은 별신제의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지물을 준비하는 화주집에 머물며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나무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장승제가 행해지는 별신제의 마지막 날, 8일 동안 머물렀던 화주집을 떠나며 장승과 함께 마을의 동서남북에 세워져 마을의 악귀를 쫓아주는 진대로서의 운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주축으로서 존재하는 나무의 모습은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 행해지는 대관령 국사성황제에서도 나타난다. 무녀의 축원 속에 국사성황신이 강림하는 곳은 다름 아닌 신목. 이 역시 나무의 신성성과 영험함을 믿는 데서 비롯된 오랜 전통의 흔적이다. 이들에게 나무는 신들의 영역인 천계와 인간의 영역인 지상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신성한 교통로로 존재해왔다. 천년을 이어온 단오제의 시작이 국사성황제이고 그 중심에 자리한 것이 신목백이란 점이
그 뚜렷한 증거가 되고 있다. 우주축이나 신의 교통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나무는 그 자체가 갖는 신성성 때문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대상물로 여겨져 왔다. 고향 마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당산나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친숙하고 격이 없던 마을 초입의 당산나무는 1년에 한 번 음력 정월의 당산제를 통하여 당당히 그 신앙상의 권위를 드러내게 된다. 단기수 토지배자 세상상패 당산나무가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인간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나무에 담겨있는 생명력과 신성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주나무는 글자 그대로 우주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지하를 연결시킴으로써 우주의 교통로로서 역할을 하며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신령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솥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한 공간이 되고 신성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그 공간에서 거주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초자연적 존재의 교통로인 우주나무. 그 우주나무 끝에 새의 존재가 결합된 것이 바로 솥대의 형상이다. 지역마다 그 모양이나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장대나 기둥 위에 얹어진 조형물은 예외 없이 새의 형상을 띠고 있다. 수많은 형상들 중에 솥대의 조형물로 유독 새 모양만을 고집해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창공을 나는 일은 인간의 오랜 꿈 그 자체였다. 지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비상에 하늘과 가까이 닿아가는 새의 모습은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새들의 모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천신의 전령사로 자리 잡아왔고 그러한 흔적은 아직도 아시아 문화의 곳곳에 남아있다. 내몽골에서 발견된 흉노추장의 모자에 날개를 벌린 새 장식이 얹어져 있는 것이나 시베리아 29분에서 출토된 샤먼의 모자핀에서 새 모양이 보여지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새 숭배 사상은 스키타이 문화의 유물들에서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스키타이 전사의 투구에 장식된 새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서도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서봉총 금관. 금관의 정상에 솟아있는 나뭇가지엔 3마리의 새가 장식돼 있어 신라인의 새 숭배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오리형 토기는 벼농사를 위해 물과 관련된 신으로 오리를 섬겼다는 증거로 추측되고 있으며 천마총에서 발견된 새 날개형 관식은 천신의 사자인 새가 망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한다는 믿음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새라는 존재는 이제 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특별한 그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고대 이제 그 벽화나 어떤 관련된 기록에도 보면 새를 그 하늘과 땅 사이를 그 중개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그 내세로 데려가는 존재. 뭐 이런 그 존재로 이제 새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하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서 이제 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대인의 이러한 새 숭배 사상은 비단 신라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 왕족의 고분 벽화에서도 신령스런 존재로서의 새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한반도 전역이 아시아 전반에 걸친 새 숭배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솥대를 이루는 양축 중 하나가 새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나무 위에 천신의 전령사인 새를 앉혀 지상과 천계의 소통을 보다 강력히 기원했던 것이다. 솥대의 새 모양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데 정교하게 깎아 만들기보다 간단히 양식화하여 만드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솥대에서 보여지는 가장 대표격의 새는 오리. 하늘과 땅뿐 아니라 물 안팎까지도 그 영역으로 삼는 오리는 물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농경 문화와 함께온 솥대 신앙의 상징물로 제격이었다. 전북 부안의 서문안 당산에서는 오리가 내포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엿볼 수 있는데 크고 많은 알을 낳는다는 다산성이 그것이다. 이곳에 있는 오리알바지 구멍에 쌀을 담고 치성을 들이면 등남을 하게 된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오린 또한 물새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천둥을 다스려 홍수에서도 살아남는 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동국이 이상국집의 동명왕 편에도 잘 나타나 있다. 7일 동안의 장마로 물에 잠긴 왕도에서 주몽의 목숨을 건지게 한 존재가 바로 오리말이었던 것이다. 물새로서의 오리는 농사에 있어 비를 관장하여 풍농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리의 갈대를 물려 물새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하거나 물고기를 물고 있는 형상을 담아 풍요로움을 상징케 하는 것도 모두 풍농을 바라는 기복의 한 형태였다. 제주 지방의 솥대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솥대에 올리는 새의 종류와 형태 모두에서 나타난다. 거웃대라 불리는 제주의 전형적인 솥대는 돌탑 위에 새의 부리 형상이 얹어져 있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 부리의 주인공은 까마귀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선은 까마귀가 구신과의 그 요즘 말로 하면 서로 연락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고
그러한 이제 영함을 가졌다. 그런데 그 돌은 대개가 새의 잎, 부리 그것과 비슷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까마귀는 보통 검은색의 외형과 불길한 울음소리 탓에 흉조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신령스러운 존재였다고 전해진다. 고구려인들이 태양 속에 산다고 믿던 세발 까마귀가 왕을 보호하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졌듯이 제주의 솥대에서 보여지는 까마귀 역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천신의 사자로서 존재해온 것이다. 경기도 강화군 외포리. 이곳에선 겨울이 끝날 무렵 한반도에서 월동을 마치고 고향을 찾아가려는 기러기 떼를 볼 수 있다. 3년에 한 차례 음력 2월이 되면 외포리에서는 고창굿을 앞두고 수살대라 불리는 새로운 솥대를 만드는 일이 행해지는데 이때 고향을 찾아가는 기러기 대신 외포리를 지켜줄 또 다른 기러기가 등장한다. 수살대 위에 올려지는 나무 기러기가 바로 그것이다. 완성된 수살대는 고창굿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외포리의 양쪽 해변에 하나씩 세워진다. 가지 끝에 올려진 총 5마리의 기러기는 동서남북과 중앙, 오방을 의미하여 물과 무틀 자유롭게 넘나듦을 강조한다고 전해진다. 수살대가 세워지고 나면 외포리엔 본격적인 굿 행렬이 이어진다. 총 3일 동안 벌어지는 고창굿의 시작은 수살대 앞에서의 수살굿. 외포리의 수살대는 마을 밖의 애군을 막는 일반적인 솥대로서의 역할 외에도 수살굿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바다에서의 사고를 막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잡귀를 푸는 수살굿에서 용왕을 맞이하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적은 이식은 팔성술대 거주는 지자비와 인천어구는 관목시에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에 의해 전승되어 온 고창굿은 강화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향토굿으로 지난 1997년 인천시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수백여 년을 이어내려온 수살굿의 중심에 자리한 새가 기러기인 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어있는 걸까? 어쩌면 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외포리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숙한 새인 기러기를 내세워 풍어와 무사 안녕을 기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소지 일장은 다른 소지가 아니고 청양군 정산면 소항리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새벽 마을 입구 솥대 아래서 한 해 동안의 새로운 복을 바라는 고사를 지낸다. 사표하시며 건강하시고 금년 12달 지나더라 그저 안과 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지킴이로서의 솥대는 그 세워지는 위치와 역할이 무관치 않다. 솥대가 세워지는 곳은 대체로 마을 입구가 된다. 이곳은 사람들뿐 아니라 온갖 초자연적 존재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기도 한데 때로 악귀나 부정이 침입하는 길목이 되기도 한다. 솥대는 그러한 존재를 차단하기 위해 마을의 초입에 세워져 앵마기 역할을 수행해왔다. 곳에 따라 외부의 부정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앞뒤의 길목에 솥대를 세우기도 했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류리의 솥대는 그 역할에 있어 단순한 앵마기형 솥대와 차별이 된다. 마을의 지세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그 불안한 기운을 잠재우기 위한 풍수상의 이유로 솥대를 세워온 것인데 우리 동네가 아마 지형이 행주형이라고 해서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항상 불안한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돛대를 메고 이제 줄을 메어 놓는 그렇게 해서 불악의 안녕을 빌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풍년을 빌고 무병장수를 비는 의미에서. 전라남도 순천시의 나간읍성도 이러한 풍수 사상을 바탕으로 배 모양의 지세에 세워진 마을 중에 하나다. 사람과 물건이 가득한 행주형 지세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마을이 들어서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이러한 지세에 세워진 마을에는 그 중심에 순항과 안정을 기원하기 위한 돛대가 필요했는데 이 돛대의 역할을 해온 것이 솥대인 것이다. 솥대를 세우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을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목용리. 이 마을의 솥대는 이른바 화재뱅이 솥대다. 목용리를 둘러싼 화경산은 옛부터 불의 기운이 강한 산이었다. 더구나 마을과 닿아 있는 앞산의 봉우리들은 불화자의 형상을 띈다고 전해지는데 불이 자주 나가지고 그 후에 도사가 나타나서 이 동네는 화경산이 비쳐가지고 불이 자주 나니 이렇게 짐대를 세우고 하루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면은 불이 안 날 것이라 하고 도사가 사라졌겠죠. 그 이유는 불난 데를 못 봤죠. 화재뱅이 솥대는 불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보여진다. 이러한 솥대는 새의 부리에 갈대 형상의 대나무 쌀을 물려 물새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에 따라 오리의 목 아래 오곡과 동전을 넣은 물주머니를 매달아 화재뱅이 솥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릉시 강문동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솥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진또배기 솥대가 있는데 이 역시 수재, 풍재와 함께 화재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화재뱅이 솥대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버린 농촌에서 남은 사람들의 힘만으로 솥대를 세우는 일은 실로 녹록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선 솥대. 그 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시베리아의 진주로 불리는 태초의 호수 바이칼. 바이칼호는 유라시아 문화의 발원지로 우리 민족의 시원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다. 바이칼호 주변의 자작나무 숲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신령스러운 장소로 여겨져 왔다. 이곳에서 자작나무는 인간과 신의 교통을 가능케 하는 신성한 매개체였다. 나무 주위에 천을 매달아 소원을 비는 기복의 형태는 우리와 매우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상중하 세계의 수직적 우주층으로 이루어진 신목 역시 솥대의 우주나무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러시아 연방의 사하공화국에서는
우리의 것과 같은 형태의 솥대가 존재했었다고는 하나 박물관 밖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솥대는 과연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구상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흔적을 더듬기 위해 찾아간 곳은 태국 북부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 치앙마이. 치앙마이에서 자동차를 타고 동북쪽으로 4시간여를 더 달리면 치앙라이의 산간 지역에 다다르게 된다. 치앙라이 산간 지역은 소수 민족들이 무리지어 살며 시족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 아카족 마을도 그중 하나다. 문명과 전통이 공존하는 아카족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솥대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마을 입구에는 새의 문이라고 부르는 출입문이 있다. 아카족 사람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여 마을 밖에서의 부정을 털어버린다고 믿고 있는데 이 출입문 꼭대기에 자리한 것이 바로 나무로 깎아 만든 새다. 때마침 설날을 맞은 또 다른 아카족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문 만들기가 한창이다. 아카족의 출입문은 그들의 말로 록콩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문에 새로운 새를 만들어 매다는 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행사로 이루어진다. 아카족에게 이 출입문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마을을 세울 때 최우선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바로 새의 문을 만드는 일. 새는 그 신성한 출입문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외부의 악귀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 솥대 위의 새들과 그 의미와 역할이 거의 유사한 셈이다. สร้างเฉพาะผีชั่วร้ายสิ่งชั่วร้ายนี่ไม่ให้เข้ามาในหมู่บ้านเราอยู่ในนอกประตูผีเข้ามาในหมู่บ้านไม่ได้น้ำเนี่ยกามที่ซีซัมซีเนาะเวลาผีนี่มันสิ่งชั่วร้ายนี่มันจะสิงได้แล้วคือหมาคือปลาลูกอะไรนี่นะสิ่งต่างๆเนี่ย 아카족의 새문 만들기는 그 상징성뿐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솥대 세우기와 매우 흡사하다. 북방문화인 솥대 사상이 멀고 먼 남아시아 산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อาคารนี้จะมาจากเมืองจัดแดะซึ่งเป็นเมืองที่ชนอาคาเรียกนะครับแต่ถ้าเรามาดูตามลักษณะภูมิศาสตร์นะครับคือจัดแดะเนี่ยเป็นอาณาบริเวณของเขตประเทศจีนซึ่งใกล้กับทิเบต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จัดแดะเนี่ยก็เลยเป็นสรุปว่าเป็นประเทศจีน 북방민족의 또 다른 갈래인 라후족의 시족 마을. 이곳에선 보다 선명한 솥대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샤먼의 지시 아래 나무새를 깎는 일에 여념이 없는 마을 청년들. 해마다 정월이 되면 라후족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새로운 기둥을 만들고 나무새를 깎아 얹어 제사를 준비한다. 기둥과 새가 완성되면 여인들은 각 집에서 가져온 물로 샤먼의 손을 씻게 하는데 이는 제사를 관장하는 샤먼에게서 부정함을 씻고 신성함을 더하게 하기 위한 엄숙한 의례로 여겨진다. 마침내 제사가 시작됐다.
샤머니 제단 앞에서 신을 부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 위해 솥대 앞에 모여든다. 그 소원의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제단 앞에 손을 모은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신을 부르는 첫 번째 의식이 끝나면 솥대 영상의 조형물은 샤먼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을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제당으로 모셔지는데, 지금까지의 엄숙함을 뒤로하고 라후족의 흥겨운 민속음악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마을 사람들은 제당에 모셔진 나무새에게 마을의 무사한 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악귀를 쫓아달라는 바람을 빌게 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솥대 문화의 흔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의 매개에는 언제나 샤먼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라후족의 솥대가 마을의 공동신앙 대상물이라기보다 샤먼과 함께하는 무속신앙의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국립민속박물관. 이곳에서는 올해부터 뜻깊은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도시 아이들이 솥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솥대 깎기 체험이 바로 그것인데, 아이들에게 낯설기만 했던 솥대의 존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네, 지금 재밌고요. 우리 민속 문화를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아요. 그럼 지금 솥대 만들면서 어떤 소원 같은 거 빌었어요? 다 만들고 빌 거예요. 어떤 소원 빌 거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이날의 체험을 통해 솥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 걸음 다가앉았다. 먼 풍경 속에 낯선 존재가 아닌 소원을 이뤄주는 살아있는 새로서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마을에서 새로운 솥대가 하늘로 뻗었다. 질펀한 웃음과 흥겨움으로 메워지는 당산제 마당은 솥대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또 하나의 선물. 한 해 동안의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멀리 하늘로 돌아가는 솥대를 대신해 새로운 솥대가 마을 앞에 우뚝 서는 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장대 위의 새는 지상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편다. 새해를 여는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희망을 담아 천리를 날아오르는 새보다 더 신명나는 비상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지상의 어느 나무가 이보다 뿌리 깊고 천상의 어느 새가 이보다 힘찬 날개를 가졌겠는가.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일깨워주던 솥대. 그 소박한 마음의 평화는 2000년간 솥대를 지탱케 해온 강하고도 온화한 힘이었다. 한겨울 무심한 장대 위에 새가 날고 희망이 움트게한 믿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아 오늘도 우린 솥대 앞에 섰다. 시임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동네에서 그것만 다 믿고 삽니다. 저 하자매기도 다, 저 산에 하자매기도 다 예방해 주시고, 동네에서 어찌서 이렇게 보다 몸돌이보다 편찮이 갖고 다 그런 게 어찌든지 다 좋게 다 아저씨들 다 좋게 해주시고, 첫 차는 저 갓길로 나간 동생들 다 좋게 해주십시오. 짐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믿고 산 게 다 좋게 해주십시오.